여러분, 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이주에 관련한 이 과목이 딱딱하기도 한데 거기다가 이제 국제 이주 이론에 대해서 하면 더 딱딱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소화하기가 참 벅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자세히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면 국제 이주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이론이라는 것은 구슬을 꿰는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요한 요인 한 7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 이주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이주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많은 구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꿰는 줄로 그 구슬을 모아서 꿰면 그것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꿰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큰 범주가 있어요. 이론을 만들 때는, 이론을 형성할 때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가지고 하고 어떤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지금 많은 구슬이 있는데 내가 여기 실에다가 이 구슬을 꿰을 거예요. 이 구슬을 꿰을 때 어떻게 깹니까? 내가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구슬을 꿰는 기준. 나는 색깔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빨간색 구슬을 줄에다가 꿰을 거야. 그래서 빨간색 구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간 목걸이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파란색을 중심으로 할 거야. 그러면 파란색 목걸이가 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은 이러한 색깔이 있는 그런 구슬을 꿰을 거야. 그러면 내 목걸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무지개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 원인을 분석하는 기준이 뭐죠? 색깔입니다. 색깔. 구슬의 색깔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주 요인들을 가지고 꿰을 때 어떤 규칙성, 법칙성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색깔이 싫어. 나는 모양을 가지고 할 거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 네모 모양을 중심으로 하자. 혹은 동그란 모양을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구슬이 동그란 구슬도 있을 거고 네모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모난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동그란 구슬 중심의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구슬을 비슷한 유형끼리 묶고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줄로 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론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도 크게 색깔과 모양, 형태 뭐 이런 거와 같이 4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 구조적 접근, 두 번째는 경제적 행위적 접근, 세 번째로는 사회 관계적 접근, 네 번째는 초국가적 접근인데 이 큰 범주에는 자기의 커다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역사 구조적 접근은 이주의 원인을 경제적으로 보되 사회 경제로 본다. 사회 경제의 기초를 두고 이주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 구조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제적인 그 접근이지만 개인의 행위에다가 내가 이주를 한 것이 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 와 같이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을 경제적 행위적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이주가 꼭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회관계적 접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를 넘어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초국가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송출국가나 또 이주민들을 유입하는 유입국가에 보면 예를 들면 한국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인천 같은 경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미국에도 가면은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중국의 이주민들이 자기 네트워크를 하고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도 보면 대림동이나 안산의 원곡동에 이주민 밀집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는 다르지만 국가를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자국 비슷한 문화와 그 출신 국가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밀집 지역을 이루면서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내가 여기 있지만 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이제 그쪽 나라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형성해내는 거죠.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형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주의 원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초국가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구조적 접근은 어떻게 말하면 경제적 접근입니다.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 구조적 접근이다. 근데 경제적인 접근인데 그 경제적 접근이 개인의 경제적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구조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 이론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구조적 접근에는 거기도 세부 원인이 상대적 과잉 인구론 그리고 사회 체제론 그리고 노동시장 분절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구조적 접근의 특징은 뭐냐? 자본시장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에 의한 가격 결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아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그 임금 결정 이런 것도 고용주와 노동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는 약육강식,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것만 계속 살아남는 거다. 그리고 경쟁력 없는 것은 경쟁력 있는 것에 그 하부 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생존을 한다.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과잉 인구론은 뭘까? 이런 겁니다. 상대적 과잉 인구론은 뭐냐면 경쟁력 없는 노동자들이에요. 한 국가나 한 사회에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경쟁력 없는 노동자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과잉 인구론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노동자들, 실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국제 이주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국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상대적 과잉 인구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사회 체제론입니다. 사회 체제론. 그래서 아까는 이 사람과 사람
형성한 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그 개인, 실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사회 체제로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국가는 부유한 국가가 되고 경쟁력 없는 국가는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경쟁력 있는 국가에 가서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사회 체제론입니다. 사회 체제론. 이러한 그 입장이 바로 그 역사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 분절론입니다. 노동시장 분절. 그래서 세계 시장은 분화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을 투자하는 부분과 또 노동을 투자하는 분야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노동력을 많이 투자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자본을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3세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 집약적인 2차 부분과 그 다음에 자본 중심의 1차 부분이 이렇게 분업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시장에서 자본을 가진 쪽에 자기가 저임금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하게 돼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경쟁력 없는 기업과 또 경쟁력 없는 노동력을 하부 구조로 편입시켜서 그 이분화시키는 그러한 그 구조로 된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그런 기업이나 경쟁력 없는 노동자들은 결국은 하청 기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라는 것이 노동시장 분절론의 그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구조적인 거는 어떻다 그랬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인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입니다. 사회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의 경향입니다. 근데 역사 구조적 접근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구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을 넘어선 사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별 국제 이민자의 동기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가고 또 탄광 노동자로 우리가 독일에 가게 됐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탄광 노동자나 간호사로 가게 됐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욕구에서 개인적인 욕구에서 탄광 노동자나 혹은 간호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역사 구조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이민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또 역시 구조적인 접근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과 너무 사회 전체적인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인과 소규모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분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그 자본의 대리자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자본론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와 이민자의 개인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 구조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역사 구조적 접근은 국제 이주를 사회적인 것으로 봅니다. 경제 사회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꿰는 줄로
국제 이주를 보려고 하는 관점이 역사 구조적인 접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행위적 접근입니다. 경제 행위적 접근. 국제 이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그것을 사회 경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미시적인 개인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행위적 접근에는 여기도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신고전 경제학의 균형 이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용 편의 분석을 바탕으로 둔 인적 자본론, 세 번째로는 신이주 경제학 이런 겁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나 조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전 경제학의 균형 이론은 뭐냐? 균형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단위에서 지역별로 임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노동의 수요, 그래서 고임금 국가와 저임금 국가가 있는데 고임금 국가와 저임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그러한 요인의 원인도 많이 찾지만, 사회적인 것도 찾지만 국제 이주의 동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이라는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균형 이론입니다. 그리고 비용 편익의 인적 자본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학도 나왔고 내가 기술 경험도 있고 내가 기술에 대한 훈련도 받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국내에 있을 때보다 내가 해외로 나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이 비용과 그 이익의 중심을 둔 인적 자본론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적 자본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국제 이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이주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주 경제학. 신이주 경제학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주 경제학은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주를 한다. 이런 것이 이주 경제학이에요. 이주 경제학. 다시 말해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주 경제학.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신이주 경제학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대표 선수로 가는 겁니다. 내가 국제 이주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국제 이주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많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들어온 그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위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경제학, 기존의 이주 경제학은 개인의 노동 수입을 극대화한다고 하면 신이주 경제학은 가족 소득을 극대화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주 경제학은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하나는 위험 회피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박탈 모형이 있습니다. 위험 회피 모형은 뭐냐면 자기 나라에 갑자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자리가 없고 자식도 일자리가 없고 부모 형제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디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돈을 모아서 국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실업의 위험이나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한 위험을 탈피하기 위한 위험 회피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 박탈 모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옆집에 사람이 아들이 한국으로 이주 노동자들로 왔는데 매달 보내는 돈으로 보니까 그 집이 점점 잘 사는 거예요. 땅도 사고 뭐 집도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집만 저렇게 잘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보내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상대적 박탈. 그러니까 옆집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가구보다 우리가 수입이 더 적을 때 갖는 게 상대적 박탈감. 또 혹은 국가에서 적어도 뭐 이 집에서는 이 집 가족은 한 달 1년에 1억 정도 예를 들면 수입이 있다. 근데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입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수입, 먹고 사는 수입,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는 10식구가 못 살아. 그러니까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국제 이주라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이주 경제학은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가족의 소득 그리고 소득의 다원화를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 신이주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주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인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경제적 행위적 접근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한계는 뭐예요? 경제적 행위적 접근이 개인에게 초점을 둔다고 하면 개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사회인 거예요, 사회.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국가적인 관점, 그리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동부 삼성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개인의 선택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의 그 특수성들, 역사적 특수성이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자유왕래가 허용이 되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런 국가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행위적 접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뭐 경제적인 것 이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관계적 접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자본론이라는 접근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누적 원인론이라는 그런 접근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자본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자본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발전,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국가의 사회 체제,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원 획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자본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국제 이주 노동 이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사회 자본이 부족하면 정보도 부족하고 연결망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또 국제 이주를 하는데 사회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이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회 자본이 충족됐을 때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적 자본론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적 자본론에 의해서 개인이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회 자본론이라는 것은 인적 자본론에 기초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보완이 되고 보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가 더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사회 자본론입니다. 그리고 누적 원인론은 이런 겁니다. 누적 원인론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맥락입니다. 그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국제 이주를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갔다 온 사람이 그 동네에 가서 일가 친척에서 한국에서 돈이 많이 벌었다라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또 친척 집에 가서 또 얘기하죠. 그러면 야,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여론들이 막 지역에 막 소문이 퍼지죠. 그러면 너도 나도 어떻게 해요?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런 그 정보들이 축적이 된다든지, 혹은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갔다 온 집이 보니까 이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상대적 박달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에이, 우리도 그럼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더니 우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또 동일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또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유익국에 의해서 그런 여러 정보들이나 상황들,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누적이 증가되면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3D 업종에서 점차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자꾸 비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누적 원인론입니다. 그래서 이주 원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적 접근의 문제는 뭐냐면,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 관계적,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근본 원인보다는 그것은 국제 이주를 일으키는 촉발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적 접근의 한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적 원인론은 어떤 단일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합쳐진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봤듯이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큰 관점은, 국제 이주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거냐에 따라서 큰 범주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접근,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미시적 접근,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동시에 연구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그 사회학자는 기든슨이라는 학자인데, 이것을
그 국제 이주 이론에 도입한 사람은 카슬과 밀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또 미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합쳐서 중범위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제 이주에 관련해서는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함께 보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를 함께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 경향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초국가주의입니다.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라는 말은 국가라는 것들이 있지만 관계 공간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공간적 개념입니다. 초국가주의는 공간적 개념이다. 그래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면 국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 또 자기네 종족, 자기네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되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고, 또 경제적 거래를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의 모국, 그리고 수용국, 이 관계의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랄지, 그 다음에 그 도시, 장소, 그리고 그룹, 동아리, 가족 단위의 경제 거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그 다음에 가족 단위 경제 거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초국가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주 원인으로서 초국가주의적인 단계는 역시 이것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가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활동으로서 그 조금 어떤 성공한 이주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고, 또 개인과 국가의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놓치는 게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주의 목적지랄지,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대형화, 이주민의 귀화, 이런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국가주의적인 그런 국제 이주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화 이론, 기존의 세계화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자기 논리를 전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이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